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새롭게 좀 불거졌고요.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일단 열리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6일입니다. 6일 하루 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해왔던 가족 증인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양보하고 가족 증인 없이 그냥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증인은 뭐 법사위에서 간사끼리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조금 전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어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이... 자,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가 밝힌 입장, 그 내용을 좀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하루 동안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는 거죠. 조 부장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 뭐 이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루 청문회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민주당과 뭐 한국당, 여야 중에 이게 누가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와 여당이 굉장히 불리해진 거죠. 여당이 불리해진 것이다? 네. 우선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 일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7일 0시를 기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제 시점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한 자체가 수목금 사흘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어서 불가피하게 내가 혼자 기자회견을 했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청문회는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여권에서 기류를 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검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조국 후보자가 나홀로 기자회견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이 검찰 수사에 힌트가 되고 있어요. 바로 그 점을 아마 조국 후보자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기자간담회 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저 점을 공략하면 되겠구나. 오히려 힌트를 제공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핀셋 공략이에요. 압수수색 부분, 소환 일정 이런 게 전부 다요. 거기다가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얻은 것이 굉장히 컸죠. 여기에서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왔고 우리 이제 잠시 뒤에 짚었는데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판단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어제만 해도 윤도한 수석은 청문회 없이 7일 자정 이후에 7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임명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문회를 일단 6일 날 아침부터 하다 보면 분명히 한국당에서는 이틀 같은 청문회를 할 겁니다. 1박 2일로. 사수 변경하면 실질적으로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청문회의 내용을 가지고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임명장을 줄 수 있을까? 이 어떤 임명장을 주겠다는 시점에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그제였죠. 아까 조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 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11시간 가량 길게 가졌고요. 어제는 적선동에 위치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김민지 기자, 오늘은 어쨌든 아까도 뭐 화면에 봤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예정대로 사무실에 출근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제 하루 쉬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그 각종 뭐 청문회가 이제 합의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산돼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라고 밝힌 이후에 본인 딸에 대해서 어떤 표창장을 받거나 인턴을 하거나 이런 각종 의혹들이 그 추가로 쏟아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어서 불가피하게 기자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쉬었고요. 오늘은 출근해서 그 사이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이나 문제점들 점검하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께서 운영한 영어센터 봉사활동 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또 총장은 네, 딸한테 총장상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PS트 인턴 증명서도 전혀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 인턴 저희 아이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의혹이죠. 표창 준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요. 2014년에 부산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동양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그 사실을 기재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총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준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모르겠어요. 나 이런 표창장 결제한 적도 없고요. 준 적도 없습니다. 동양대 관계자, 그 상장의 일련 번호와 양식이 우리 대학교 것과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후보자 측이 이 표창장 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그 상당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한 중앙 언론에서 일면으로 이 부분을 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후보로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변호사로서 증인 신문을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됐죠? 본인의 패를 이미 다 보여버렸습니다. 아하. 가지고 있던 패를 다 보여버렸기 때문에 예. 다가오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했는 내용을 한국당 의원들이 반박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재반박하는 것은 여당과 조국 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월요일 날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해명 다 했다. 국민들이 오히려 시원해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기존에는 가짜뉴스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 정모 교수가 정경심 교수가 있는 동양계 내에서 본인의 딸인 조모 양이 대학교 2학년 때 거기에 가서 무슨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부산대 의전에 이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그 내용을 쓰고 증거를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심판인지 동양대 총장님이 벌써 10년 이상 총장을 하는데 내가 그와 같은 것에 서명을 했는 적도 없고 학교 당국 같은 경우에는 총장 명의로 해서 동양대 학생위회에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그 상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하게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결국 증거를 위조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 증거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9월 초에 이제 2학기가 개강됐는데 네. 첫날 아마 이 정 교수가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휴강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본인이 영어 영재 센터에서 있으면서 관련되는 그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밝혀지거나 한다고 하면은 딸의 어떤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전결로 한마디로 영어 교육센터 내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서명해달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겁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섞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짚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게 이제 그 위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최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조국 후보자 딸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에 전화 걸어서요. 뭐 협박했다면서요? 그거 사실입니까? 일단 뭐 압력을 가했다 이런 정황이 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지금 그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안 되고 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 총장의 표창장 발급이 내가 맡은 영재센터장 전결 사안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의 표창장이 뭔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런 요청에 대해서 동양대 측은 지금 현재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고 또 현재 진상이 가려지지 않은 만큼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없다 이러면서 부인 정경심 씨의 요청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자, 정 교수님, 이게 한마디로 보면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본인이 소속돼 있는 동양대에 전화 걸어서 이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까 김민지 기자도 설명했지만 이게 증거인멸 시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또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듯이 예. 누가 봐도 후보자 부인이 그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대학 측에 전화를 해서 이게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뭔가 사실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뭔가 어떤 위압을 가해서 뭔가 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예. 의심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후보자 부인이 그 정도로 증거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정도로 정말 강심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허. 왜냐하면 뻔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미 모든 것은 자 오늘 그 대학 총장께 동양대 총장도 얘기했습니다만 표창장 준 기억도 없고 주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예. 표창장은 총장의 기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문서와 근거로 주는 거죠. 자 문서와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명백한 범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본인이 대학교에 운영했던 영재교육센터에 조교로 또는 뭐 인턴으로 딸을 만약에 불러들여서 등록하게 하고 그걸 봉사활동으로 역할해서 표창장을 전결처럼 해서 주어버렸다. 자, 그러면 그런데 총장의 직인이 들어있다. 이건 어찌 보면 학교 행정을 전면적으로 어떤 뭐랄까 좀 위기에 의해서 예. 어떤 그 거짓을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라고 보여줄 수 있죠. 예. 네. 또 보자. 예. 제가 그 조국 후보자의 나홀로 해명 간담회가 조국 후보자의 덫이 됐다. 검찰 수사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 여기에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허. 자, 우선 이 부산대 의전원, 지금 딸이 다니고 있는 의전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에 나홀로 해명 간담회가 나왔어요. 나홀로 해명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일관되게 이 얘기했던 거는 나는 딸의 스펙 관리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그러면 검찰 수사는 논리거든요. 검사가 어디를 압수수색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의 동양대 사무실부터 압수수색을 하겠죠.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조금 전에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 그 전화 통화한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가 보여줬는데 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거기 나올 보면 겁니다. 그 동양대 총장의 발언 중에 네.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검찰이 이미 표창장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이 의전원 입학 때 제출했던 표창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번호, 양식이 우리 것과 다른 달랐다. 것을 확인했다. 어. 그 얘기는 검찰에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가능성을 포착을 했고 이것을 확인하러 압수수색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아주 흥미롭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증거인멸 시도 부분이 포착된 것. 예. 자, 구속영장 청구는 왜 하죠? 증거인멸과 도주의 도주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아마도 소환조사부터 하고 영장 청구도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예. 나홀로 해명 기자 간담회를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수사 지휘라인 검사들이 하루 종일 지켜봤다는 것. 예. 이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뭐 이런 의혹들이 새롭게 불거지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1심 동체라고 합니다. 장관 부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조국 후보자의 이제 부인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정경심 교수. 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요. 본인의 딸의 그 인턴 증명서, 허위 인턴 증명서가 작성되는 그 과정에 그 조작에 뭐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랍니다. 말만 들어도 사실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싶은데요. 글쎄요. 자,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조국 그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네,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가 딸이 이제 인턴을 하기 위해서 좀 알아봤나 봐요. 네. 그런데 키스트 연구원의 A 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딸 인턴 활동을 부탁하게 됩니다. 부탁했다. 네, 그런데 이 인턴 담당은 또 연구원 다른 사람 B 씨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조국 후보자 딸은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 3주간의 기간 동안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담당하는 연구원은 BC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증명서는 또 그 초등학교 동창인 A 박사가 써줬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인의 요청을 받고 초등학교 동창인 연구원이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은 증명서를 써줬고 또 이틀만 일하고 3주짜리 인턴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본인 초등학교 동창인 그 연구원한테 인턴을 좀 내 딸 인턴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했고, 그거를 그 연구원은 동료한테 그 조국 후보자 딸을 넘겼고요. 근데 정작 그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는 관리 감독했던 그 연구원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얘기했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이 그 표창장을 만에 하나 이 그 엄마가 직접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사문서를 찍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실제 관리 감독을 해서 출석했고 인턴했는 사실을 확인했는 사람은 자기 랩에 있는 그 B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써줘야 되는데 거기가 안 하고 정 교수의 요청으로 엄마의 요청으로 그 조 후보자의 부인의 요청으로 초등학교 친구인 A 박사가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공문서 위조 내지는 이른바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의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떠냐면 그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문서 위조나 아니면은 자격 모형에 의한 공문서 작성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긴 벌금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 조국 후보의 부인이 요청으로 작성 권한이 없는 A 박사가 이와 같은 확인서를 썼다고 하면은 그 박사가 썼던 그 내용은 이른바 공문서 위조 내지 자격 모형에 의한 공문서 작성이 되고 그것을 부탁했던 이 후보자의 부인은 공범으로서 그거를 썼는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조 부장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을 해서 다 가지고 왔고 아마 그 압수물 분석이 되는 대로 아마 조만간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조국 후보자 딸이요. 그 그래픽 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부산대 의전원 왜 입학할 때 그 입학 전에 자소서에 기재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논란에 휩싸인 키스트 인턴 내용도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지원할 때 자소서에 또 넣었다는 겁니다. 실험 준비와 뭐 영문 논문 자료 분석 등을 수행 연구 인력들을 보며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 부장 결국에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결국엔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위 문서를 가지고 입학을 했다. 허허.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7년에 우리가 신정아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짜 박사, 예일대의 가짜 박사 자격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수 자격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적용된 혐의가 바로 법률상의 위조, 그러니까 문서 위조죄, 예. 그리고 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였어요. 그거하고 지금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법률상의 위조라는 것은 정당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면 동양대 총장이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키스트의 박사는 아니 표창장을 인턴 경력을 내가 증명을 하지 왜 다른 사람이 증명을 했냐. 이러니까 이거는 법률상 위조가 벌써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사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일단은 이제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어떤 대학 의대, 부산 의전원 입학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설계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씩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이것조차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되었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포인트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들만의 리그.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민들은. 근데 그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그 허탈감과 그들의 어떤 위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많은 허위 사실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빠르다. 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합리적 의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나 동양대 총장이 발행해줬다고 하는 총장상, 그 다음에 또 키스트 인턴 허위 경력 증명서, 예. 이런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여부와 더불어서 이것이 과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예. 규명되는 것이 아마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조국 후보자 딸 인턴과 관련해서요, 김민지 기자.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발급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실제로 이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주대 인턴, 서울법대 인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3회 인턴을 했고 그 기간도 3개 인턴 활동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렇게 겹치기 기간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이 학생 기록부의 기재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주대학교에서 26개월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의 딸이 서울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학생입니까? 공주에 있는 대학생이었습니까? 자,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요,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에서 30개월 동안 재학을 했거든요. 30개월 동안 재학을 했는데 30개월 중에 29개월 정도를 인턴 활동을 했답니다. 30개월 중에 29개월을. 그런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할지 한번 좀 판단해 주세요. 같은 기간 3가지 인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요. 2009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저 충남의 공주대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인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 보름 동안 조국 후보자 딸이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시에 또 2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공주대 인턴 기간과 겹치잖아요. 공주랑 서울대 관악구에 있잖아요. 거리 어느 정도 됩니까? 차로 한 2시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보자들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아니 고3짜리 애가 아니 어떻게 공주에서 6개월 이상 인턴을 한다고 서울세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어허.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그 학사 일정을 보면은 이 수업 일수가 며칠 이상이 돼야만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예. 흥미로운 거는 저 공주대 일정, 그러니까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인턴을 했다라는 기록을 최근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청문 대응팀을 통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의 집에는 그래서 저런 어떤 학력과 관련한 이른바 스펙 관리와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하고 아하. 그래서 마지막
수사에 마지막으로 더 진전이 된다면 조국 후보자의 집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충남 공주대 인턴 과정 중에는 또 일본을 간 기록도 있어요. 일본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무슨 홍길동식의 축지법을 쓰지 않는 한은 아니 도쿄에서 공주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당일치기로.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날짜별로 인턴을 어디서 했다라는 거 기록만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이 스펙 관리, 이 딸의 고등학교 때의 경력 관리는 모두 다 알아서 한 거다. 조국 후보자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아마도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정경심 씨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의혹들 좀 짚어드렸고요.